네, 야구직설 송정규 전 우승단장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단장님, 종합해보면 롯데가 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다시 호조를 달리는 손호영, 예.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레이에스, 전준우, 황성빈 이 너나 없이 돌아가면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투수잖아요. 그렇죠. 믿었던 나균환 투수도 시합 전 음주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있고 마운드에서 서질 못하고 있는데 이인복 투수, 김도규 투수도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요. 전미료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여기에 최준영 투수도 수술로 시즌 아웃, 최희준 선수도 부상으로 치료 중입니다. 마무리 김원중 투수도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무엇보다 선발 투수인 박세웅 투수의 이 널뛰기 부진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쯤 되면 투수진이 거의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그 8월 12일자로 롯데는 5위인 SSG 랜더스와 4.5 게임 차를 두고 가을 야구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네. 기아 타이거즈도 에릭 라우어 투수를, LG 트윈스도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투수를, 삼성 라이온즈도 지금 태업 논란 중에 있는 루벤 카데나스 대신 새로운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를, 또 두산 베어즈는 얼마 전 자레드 영 타자를 긴급 영입하는 등 마지막 순위 올림과 한국 시리즈에서의 우승을 향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NC 다이노스는 그 키움에 있던 에릭 요키시를 얼마 전에 투입했는데 첫 시합에서 3분의 2이닝 동안 10실점으로 너무나 많이 난타를 당해 구단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발빠른 타구단의 행보에 비해서 롯데자이언츠는 외국인 선수 3명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투수가 너무 허약해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입니다. 선발 투수도 반즈, 또 윌커슨 2명의 외국인 투수를 빼고 나면 믿을 만한 한국인 선발 투수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현희, 이인복, 이민석, 윤성빈, 심재민, 박세웅, 나균환, 김진욱 정도가 그나마 선발감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사람씩 짧게라도 현재 컨디션과 그리고 미래 가능성 좀 짚어주시죠, 단장님. 네네, 그 간단하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현희 투수는 그냥 아주 다목적 유틸리티 피처로 요소요소에 나와서 활약을 잘하고 있어 막 그런 방식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인복 투수는 2022년도 한참 잘 던질 때의 방어율 4.19의 2배가 넘는 9.55를 기록하며 올해는 여러 차례 선발 등판하였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별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잘 던질 때는 막 9승 10승씩을 올렸는데 그래서 참 유감스럽고요. 또 개성고등학교 나온 유망주인 이민석은 뛰어난 피지컬 컨디션을 가지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성적에 불안한 1, 2회를 보내며 잘 던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해서 솔직히 당장 실적을 보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윤성빈 투수 역시 뭐 얼마 전에 보셨지만은 빼어난 가능성을 보여 참 기대가 컸는데 사실 뭐 갖고 있는 그런 스타프들은 좋거든요. 155km에 이르는 강속구, 또 145km의 고속 스플리터, 여기에 또 버티컬하게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 그리고 워낙 키가 크지 않습니까? 197cm니까 거의 뭐 서양인의 키로 보더라도 장신이거든요. 거기에서 내리찍는 그런 공이기 때문에 역대급 투수로 각광을 받고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각광을 받고 뛰었으나 볼 컨트롤과 커맨드 능력이 떨어져 1군 선발 투수로는 현재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네요. 지난 7월 30일 윤성빈은 인천 문학구장에서 SSG전에 롯데 팬들의 열화와 관심을 받고 등장했으나 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작년 말 반짝 빛을 냈던 좌완 심재민 투수 역시 올해 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상으로 완전히 시즌 아웃된 상태입니다. 나균환 투수 역시 금년도 초부터
사생활 문제로 시끄럽더니 네. 작년의 좋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1군에서 올해는 선발 등판에서 종종 무너지며 팬들을 많이 실망시켜 왔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얼마 전에 시합 전에 그 음주 사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구단의 징계를 받아 등판조차 못하고 훈련도 2군에서 지금 못하고 혼자 개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 다시 1군에서 던지더라도 작년에 그런 기량을 발휘할 수 없어 올해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또 나균환 투수도 마찬가지죠. 나균환 투수는 포수에서 어렵게 투수로 전향한 선수로서 국가대표로 작년에 선발되어서 또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공을 던졌길래 올해도 잘할 거라고 기대가 컸는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정말 인간 승리이며 한국 야구에 좋은 투수 제목이 나타났다고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많이 아쉽죠. 뭐 내년에는 좀 분발해서 좋은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모든 가정 생활이 안정이 돼야 사업이든 또 야구든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활이 흐트러지면 다른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다만 김진욱 투수의 경우 작년까지 컨트롤이 나빠서 좋은 공을 가지고 불펜에서는 곧잘 던집니다. 그러다가도 마운드에만 올라가면 그 무너지던 패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었는지 쏠쏠하게 롯데에 필요하고 좌완 투수의 역할을 잘 해줘서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짚어주셨는데 네. 다들 심기일전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단장님께서 새 가슴이다 라고도 표현하셨는데 박세웅 선수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성적이 널뛰게 하는 걸까요? 그래요. 제가 뭐 박세웅을 새 가슴이라고 말한 원조는 아니고요. 원조는 아니고. 예, 그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정말 새가 가슴이 약합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박세웅을 네.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 왜냐하면 또 잘 던질 때는 상당히 잘 던지잖아요, 한 번씩. 표정도 자신감이 넘칠 때가 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업앤드 다운스가 그리 심한지 네.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단장님도. 예, 정말 저런 유형의 투수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네. 좀 어려운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세웅은 뭐 우리 구간원선님이야 익히 아시겠지만은 청취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가 강합니까? 예, 구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래요? 예, 포심, 패스트볼,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 너클 커브, 야, 또 투심, 몇 개를 패스트볼, 체인지업 이런 다양하네요.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거하고 그거를 얼마나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가하고는 또 다르죠. 다르죠. 예, 물론 뭐 박세웅 선수가 컨디션이 올 때는 다 잘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컨디션이 나쁠 때는 그런 것이 로케이션이 안 좋으니까 많이 맞는 거죠. 이제 경북고를 졸업하고 신생팀인 그 당시 KT 위즈가 창단됐는데 거기에 입단을 했죠. 근데 당시 KT 위즈에는 좀 믿을 만한 포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빛을 못 보고 있는 장성우 포수 등과 트레이드되어 롯데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쏠쏠하게 활약을 해서 2023년도에 그 장기 계약을 했죠. 5년간 90억 원. 야. 그래가지고 단연 계약을 해서 2022년 했군요. 22년 10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90억 원. 예, 90억 원. 야. 그래서 물론 뭐 옵션도 90억 원의 투수였군요. 그렇죠. 이야. 90억의 8. 최동원의 뭐 후계자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거리가 멀고요. 최동원하고는요. 그리고 이제 롯데자이언츠 측은 상징적인 한국인 에이스 투수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우 차원에서 하고 또 이닝 소화 능력이 좋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거액을 안겨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의 모습은 뭐 많이들 실망스럽습니다. 네.
8월 9일 KT 위즈전에서 4이닝 동안에 8실점을 하고 무너졌는데 박세웅 투수를 보면 심리적으로 너무나 섬세한 것인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인지 네. 하여튼 외부에 좀 달라진 변화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깊은 뜻은 본인만이 알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8월 9일 KT전에서도 자신감 없이 공을 뿌리고 계속 베이스온 볼즈를 남발하면서 본인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타자에게 보여주면서 주자를 내보내니까 이를 보다 못한 김태형 감독이 답답했던지 직접 마운드에 올라와서 박세웅 투수에게 파이팅 스피릿을 좀 보여라 주문을 했거든요. 네. 강한 어조로 그것도 주문하는 것처럼 보여서 한간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투수 코치인 주영광 코치를 올려보내 이제 말을 전달하는데 보나마나 이제 감독이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직접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싶었고 보통 이제 때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 힘드냐? 예. 바꿔줄까? 아니 그거는 김태형의 화법이고 일반 코치는 괜찮다. 힘내라. 예, 우리랑 다릅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올라가서 뭐 예를 들면은 세웅아 오늘 저녁에 너 좋아하는 갈비 먹자. 뭐 그런 말 이런 한다고요? 야구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한답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우리가 볼 때는 다음에 공을 못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작전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독거리는 말 진짜. 그리고 그냥 볼배합 정도 간단하게 지금 너는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데 초구에 뭐 커브로 볼을 던져라든지 유인성을 뭐 이런 얘기라고 긴장을 보통 풀어주고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그렇게 뭐 거기서 시간도 짧고 뭐 심오한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독이 이번에 직접 이례적으로 올랐다는 사실만 갖고도 선수단을 전부 긴장시켰죠. 왜 갑자기 김 감독이 올라오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이게 사태가 심각하구나. 또 나 김태형은 승리에 굶어 있다 하는 이런 승리의 집착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이거는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진짜 감독이 마운드를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독이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근데 언제부턴가 투수 코치가 올라왔어요, 그냥.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은 주영강 투수 코치는 얼굴부터가 좀 순하게 보이잖아요. 유순한 얼굴로. 김 감독이 좀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김 감독은 얼굴 자체가 완전히 화가 났던데요, 그네. 예, 좋을 때는 한없이 호인형이고 네. 또 화를 내면 호랑이상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먹히는데 주영강 투수는 화를 내도 별로 먹힐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 감독이 설사 덕아웃에서 가서 좀 박세웅이 이렇게 혼내라 하더라도 뭐 대충 얘기하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직접 말하기로 하고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올린 겁니다. 은연중에 주영강 투수 코치에게도 바로 투수 관리해라. 이게 박세웅 선수한테만 한 게 아니라 아니죠. 코치도 주영광 코치에게도 네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야. 야. 이런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게 상당히 그 투수 코치로서는 좌불안석 아닙니까? 네. 그 자기가 할 일인데 감독이 하니까. 예, 위에서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장님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 뭐 지시를 하려면 밑에 전무도 있고 상무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껴버리고 바로 당사자 보고 가서 주문을 해버리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일을 제대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날 못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널 못 믿는다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말은 안 해도. 그리고 투수 코치가 마음에 들게 투수용을 못하니 감독인 내가 직접 개입한다. 앞으로 조심해 하는 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죠. 또한 롯데 팬들이 보더라도 아니 박세웅이가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김태형이는 뭐하노? 하고 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차단하고 물론 뭐 더가웃에서 얼굴이 푸르락하고 막 이렇게 손을 움켜쥐고 무슨 제스처를 보이는 것을 카메라맨들이 비춰주지만은 그래도 나는 감독으로서 할 일은 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니까 팬들이 보더라도 이제 김태형 감독님 참 열성적으로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직무유기는 안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날 이제 아까 우리 어나운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입모양이 이제 항상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빼줘? 또 뭐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임마. 또 더 심한 말도 이렇게 한간에 돌고 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듣고서 보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던데 맞아요. 비슷한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고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거친 사나이 세계에서는 또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박세영 투수도 예. 되게 좀 경직됐었어요. 쫄았죠. 감독이 예. 올라오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뭐 던질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예. 포착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안 그렇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뭐 선수들 감독에게 속된 말로 찍혀가지고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또 김태형 감독이 누굽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감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 다루는 데 있어서 심리학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코치들도 잘 요리를 하고 선수와 코치 다 잘 다루죠. 심리를 잘 다루는. 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나왔어도 김태형 감독은 보스다. 내가 롯데 보스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남자들 세계에서는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뛰어난 감독이 되려면은 네. 그런 일이 사회까지 나오기 전에 3회에서 박세웅을 교체를 했었어야죠. 좀 더 빠른 교체가 필요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네. 이제 뭡니까? 또 투수를 마음대로 막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 투수를 아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해 넘으면은 옛날에 잘 던질 때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미련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만일 이 말을 들으면은 아니 저분은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전에는 어떻게 얘기하겠느냐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감독이라면 성격상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바꾸거든요. 과거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빙그레 이글스의 김영덕 감독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 감독할 때 보니까 투수 교체 하나만은 정말 똑소리가 나게 합니다. 딱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바꿔요. 그래서 롯데하고 할 때 제가 항상 불쾌했던 게 네. 너무 롯데의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투수 교체로. 출마 좀 될만 하면은 팍팍 바꿔버리거든요. 아주 냉정해요 그 면에는. 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욕심 같아서는 감독들이 갖고 있었으면은 정말 명감독이 되지 않았느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교 감독들도 네. 자라나는 투수 자원으로 우선 멘털리티가 아주 강한 학생들을 뽑아야 좋은 투수로 대성을 하지. 아무리 뭐 공 잘 던지고 피지컬이 뭐 2m가 되면 뭐합니까? 관중이 많은 마운드에 올라가면 새가슴이 돼가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대다수 투수들이 이제 우리나라 투수들은 왜 그렇게 정신력들이 약한지 몰라요. 주자만 나가면은 안타를 안 맞으려고 소위 경계선, 보더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공을 던지려고 하지만은 그게 쉽습니까 어디? 어렵죠. 그 고도의 그 커맨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타를 맞고 싶지는 않으니 나름대로는 이제 코너웍을 자꾸 합니다. 구석구석으로 찌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니 계속 그 사구만 내보내는 거죠. 베이스 온 볼즈만요. 네. 그러니까 박세웅은 지금은 NC 다이노스로 이적한 안중열 포수 기억나실 겁니다. 네. 재작년인가까지 아마 있었는데 안중열 포수 아니면은 지금 있는 정복원 포수와 케미스트리가 좀 잘 맞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손성빈 포수와는 뭐가 사람이 이유 없이 조금 이게
눈만 봐도 서로 아는 사람이 있고 설명해줘도 뭔가 미진한 사람이 있거든요. 뭐 그런 관계인지 잘 맞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박세웅이가 새로운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함 이런 신드롬이 있는지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또 한화 이글스 같은 특정 팀만 만나면 공연이 어려워 공을 잘 못 던지는 것도 같은 심리적인 문제 아닌가. 만나면은 좀 못하잖아요. 한화 이글스만 만나면. 한화 이글스 만나면 네네. 조금 더 경기력이 떨어지죠. 물론 뭐 팀에 따라서 강한 팀이 있고 자기가 약한 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박세웅을 이제 뭐 중간계투 승리자로 쓰면 어떠냐. 우리 아나운서님도 한번 슬쩍 물어보셨지만 선발로 자꾸 흔들리니까. 중간이나. 예, 근데 그것도 승리조로 가면 어떨까? 일리는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제 심리적으로 그 박세웅이가 어느 정도 좀 더 강한 멘탈리티를 가질 때까지 한정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게 쓸 경우에 박세웅이가 보면 1, 2회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회를 잘 던질 수 있는 다만 오래 끌 스태미나는 없어도 처음 나와서 일단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회가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박세웅이는 처음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1, 2회를 잘 던질 좋은 다른 투수를 오프너 개념으로 내세우고 점수차가 있어가지고 리드를 할 때 박세웅이가 3회나 4회 정도에 나와서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선발 투수를 1회에서부터 7, 8회까지 던지는 게 아니고 1, 2, 3회는 딴 사람에게 맡기고 4회부터 끝까지 맞는다든지 8회까지 하고 김원중에게 마무리 투수에게 넘기는 이런 방법으로 롱 릴리프 개념으로 뛰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하여 승리 투수가 또 될 수도 있기에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다만 투수 코치나 구단은 그래도 심리적인 문제만 제외하고 다양한 구질로 100개 정도는 던질 수 있는 90억 원 고액 연봉 박세웅 투수를 선발이 아닌 보직으로 돌린다? 이런 거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리면은 뭐 이제 지금 그 당사자인 성민규는 나가서 없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적인 책임 문제도 대될 수 있거든요. 거기 스카우트 팀이나 뭐 운영팀이나 왜 저렇게 그 선발 투수감도 안 되는 친구를 90억을 줬느냐 하고 어떤 감사 같은 거 할 때 문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버틸 때까지는 버텨야죠. 그리고 이제 이참에 타자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투수들은 좋아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수 코치 주영광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투수가 이렇게 못하는 거는 뭐 투수 코치가 잘못하나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 코치들도 분발해야겠고 물론 뭐 주 코치가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고참 투수들도 각성하여 후배들을 이끌어가면서 전체적인 투수들 피칭 능력을 높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선배들로부터도 많이 배우거든요. 후배 투수들이 여러 가지 그립 잡는 방법이라든지 또 루틴 같은 것도 많이 배우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좋은 관계를 좋은 그 능력을 올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다른 쪽으로 좀 살펴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투수들의 그 정신력이 매우 나약해진 것은 과거에 비해서 보면 많이 나약해졌어요. 네. 초창기 때보다는. 그래서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들이 과잉 보호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다 알아서 풀어줬잖아요. 과외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맨날 차 태워 끌고 다니면서 밥도 먹이고 모든 그 고민을 해결해 주고 또 뭘 할 건가도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어머니들하고 상의를 해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 왔기에 스스로 어른스럽게 문제를 풀어 헤쳐가는 능력이 떨어진 그런 유약성에 기인하기도 하리라고 저는 아주 그 처음으로 이런 건 아마 야구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거든요. 이웃을 보더라도 너무 애들이 과보호로 커가지고 네.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직장에 가도 어머니들이 상사에게 불만 전화를 한다 안 합니까? 왜 우리 아들 그렇게 대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그 아는 군대의 그 지휘관이 네. 저랑 얘기하면서 요즘은 못 해먹겠다. 그냥 군대에도 어머니 전화가 그리 온답니다. 하긴 제가 군생활할 때도 이제 장교로 군복무할 때도 그렇죠. 제가 데리고 있는 소대원들 부모님께 전화 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새친 그 이제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헬리콥터 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가 다 이런 엄마에게 익숙해진 애들로 보면 마마보이들이죠. 결국 엄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마보이 투수들이 많이 나온 탓도 강인한 그 멘탈리티를 가진 투수가 나오지 못하는데 일조로 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마마보이 투수. 그렇게 보여요. 네. 예, 모든 거를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내 스스로가 해결하겠다. 내 책임을 갖고 내가 해야지 날 도와줄 사람은 마운드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힘이 나오는데 자꾸 도피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못하고 자꾸 그 코너웍이나 하고 요행이나 바라는 것도 네. 뭐 그런 거에 아주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송정규의 야구 직설 네. 지금까지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